하루, 박노해 사진 에세이. 저자 박노해. 펴낸 곳 느린 걸음. 안녕하세요. 햇빛소리 느래랑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무엇인가요? 자신에게 놓인 수많은 사연과 과제들에 따라 그 말은 아마도 다양하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사연과 과제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더라도 아침에 눈을 떠 밝은 태양을 볼 수 있다면 참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평범한 하루가 주는 선물. 자유롭게 여행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마음껏 얘기하며 웃고 평범해서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아,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고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고맙습니다. 예전만큼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어 고맙다고.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게 말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와 이 시간을 함께 해줄 책은 박노해 시인님의 사진 에세이 하루입니다. 이 책은 20여 년간 기록해온 사진과 글을 담은 박노해 사진 에세이 시리즈 출간 첫 번째 책이라고 합니다. 티베트에서 페루, 에티오피아 등 지구 인류의 다양한 하루를 담아낸 37점의 흑백 사진과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이 책에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한글과 영문이 나란히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번역을 해주신 안선재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님은 40권 이상 한국시와 소설의 번역서를 펴낸 한국문학 번역의 독보적인 대가라고 합니다.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시와 사진을 감상하며 영어까지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특별함이 아닐까 합니다. 책 표지는 양장본으로 되어 있으며 자연과 가깝고 편안함을 주는 예쁜 초록색이라서 자주 눈길이 가는데요. 글을 읽기 전 사진만으로도 뭔가 뭉클함이 느껴집니다. 사진이 전하는 하루의 감동과 감사함은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가 천국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럼 제가 느꼈던 하루를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같이 만나보실까요? 박노해 사진 에세이 하루. 서문. 긴 하루의 생. 긴 하루였다. 나의 어린 시절은. 이른 아침 새소리에 눈을 뜨면
붉게 물든 감 잎사귀와 시든 꽃잎이 떨어진 마당을 쓰는 건 나의 일이었다. 대빗자루 자국이 난 정갈한 흙마당에 햇살이 빛나면 아침밥을 짓던 어머니가 마루에 나를 앉히고서 애썼다. 참 곱지야. 미소를 지었다. 물동이를 인 누나 뒤를 종종종 따라 샘터에 다녀와 찬물로 얼굴을 씻고 학교에 갈 때면 키 큰 수수와 해바라기가 선 논뚝길을 걸어가는 내 머리 위로 고추잠자리와 참새들이 나를 놀리며 따라다녔다. 교실에 앉아 창 너머로 흐르는 흰 구름을 바라보고 길 떠나는 기러기 떼를 바라보고 작은 도서관에서 허기진 배보다 더 허기진 꿈으로 까만 씨알 같은 활자들을 읽으며 시간도 잊은 채 가슴 콩닥이는 모험에 빠져들었다. 교문을 나서 장터를 지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곽꼬치랑 삼국화를 꺾어들고 집에 오면 암탉이 낳은 따뜻한 달걀을 거두어 바구니에 담아두고 장날이 오기를 손꼽아 보았다. 염소를 몰고 나가 방죽 풀밭에 묶어둔 채 동무들이랑 바닷물에 뛰어들어 놀다가 전어랑 숭어를 잡아 갈대잎에 꿰어 들고 와 얼른 부엌에 던져두곤 다시 뛰어나갔다. 정미소 마당에서 호박죽 내기가 걸린 형과 누나들 배구 경기를 소리질러 응원하고 기마놀이, 닭싸움, 공차기, 구슬치기를 하느라 해가 저무는 줄도 몰랐다. 얘야, 저녁 다 됐다. 밥 먹고 내일 또 놀으렴. 골목마다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하나 둘 저녁 연기 피어오르는 집으로 돌아가 밥을 먹고서 숙제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연필에 침을 묻혀가며 일기를 쓰다가 좋아하는 소녀에게 몰래 몰래 편지를 쓰고 지우며 비밀스레 가슴앓이 하는 밤이었다. 호롱불 아래 묵주기도를 하는 엄마 무릎에 누워 깜빡 잠이 들었다가 오줌이 마려워 일어나 어둠에 빛나는 총총한 별들을 바라보다 선듯한 바람에 으스스 돌아와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세상 모르게 단잠에 들었던 날들. 그 시절 우리의 하루는 긴 하루였다. 가난도 불운도 어쩌지 못한 충만한 하루하루였다. 달콤하고 기름진 것도 없고 재미난 기계와 텔레비전도 없고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없었지만 그 결여와 심심함이 오히려 인간적 풍요와 우애와 관심을 복돋고 자기 앞가림하는 능력과 더불어 사는 능력을 키워주던 시절. 여백과 여운이 넘치는 유장한 시간은 나를 주체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넉넉한 무대가 되고 상상력과 창조성과 이야기를 낳게 하고 어른들 몰래 아찔한 모험과 탐험의 열정을 불태우게 하던 시절. 그토록 풍요로운 가난과 그토록 빛나던 긴 하루가 우리에겐 살아있었다. 그러나 좋았던 시절만이 긴 하루가 아니었다. 상처와 고통의 시절도 긴 하루였다. 분단과 독재로 내 조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슬픔과 분노로 고뇌하고 노동하고 독서하고 조직하고 투쟁하던 나의 청년 시절 또한 긴 하루였다. 전쟁 같은 철야 노동의 시간, 서럽고 억울한 천대와 차별의 시간, 무력한 사랑의 패배와 좌절의 뼈저린 시간, 사로잡힌 짐승처럼 피 흘리던 고문장의 시간, 감옥 독방 속 시퍼런 수위에 갇힌 무기수의 시간,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도 긴장과 공포 어린 분쟁 현장을 누빈 시간, 사막과 광야와 만년설산 고원길의 막막한 시간. 나의 생은 참으로 긴 하루, 또 하루의 날들이었다. 해가 길어지고 해가 짧아지고 지나온 날보다 남은 날이 많지 않고 인생의 몇 단계 문을 통과하고 나면 알게 되리라.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은 아이가 자라듯 훌쩍 지나가고 찬란하던 청춘도 번쩍하고 지나가지만 그 무정한 세월도 어쩌지 못하는 긴 하루만은 내 안에 살아있음을. 그 많은 하루하루 가운데 오로지 긴 하루만이 그립고 눈물 나는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 긴 하루만이 내가 진정 살아있었던 날이었음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오르려는 경쟁과 질주로 흘러가는 덧없는 인생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번 생의 결실로 주어지는 건 그 긴 하루의 날들이 아니겠는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그 긴 하루가 생생히 살아있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내 등을 밀어주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아니겠는가.
지난 20여 년간 나는 지상의 가장 멀고 높고 깊은 마을을 찾아다녔다. 지구시대의 유랑자로 지도에도 없는 마을을 찾아다녔다. 그랬다. 이 여정의 목적지는 처음부터 여기였다. 하루, 긴 하루, 다른 하루. 하루. 참으로 평범하고도 경이롭고 흔하고도 무서운 말이 하루다. 하나의 물방울이 온 하늘을 담고 있듯 하루 속에는 영원히 깃들어 있는 일일 일생의 하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하루는 저 영원과 신성이 끊어진 물질에 잠긴 시간이 되고 말았다. 지금 시대는 돈이 없이는 살 수 없고 돈이 있어도 삶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로부터 인생은 늘 준비해서 또 다른 준비로 흘러가고 지금 여기의 삶은 미래를 위해 참고 견디는 고통의 연속이 되고 말았다. 인류 역사에서 오직 현대의 인간만이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를 위해 오늘뿐인 삶을 유보시킨다. 그러나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 오직 희망만이 있을 뿐. 내가 나 자신의 하루를 살지 않는다면 무언가 내 하루를 앗아가고 만다. 내가 나 자신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나를 연구해 자원으로 써먹어 간다. 모든 악의 세력이 지배하려는 최후의 목적지. 세계화된 자본 권력이 점령하고자 하는 최후의 영토는 나 개인들의 내면과 하루 일과가 아닌가. 그리하여 우리의 내면과 일상은 소리 없는 전쟁터다. 여기가 이 시대의 최전선이다. 나의 내면과 일상에서는 지금 악의 신비와 선의 도약이 투쟁하고 있다. 선도 악도, 사랑도 탐욕도, 아름다움도 비루함도 나의 내면과 일상에서 시작되고 그것으로 귀결된다. 이 문명의 근원 독점 시스템에 얽혀든 채 하루하루 나의 무력감을 절감하며 살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진정한 나를 찾아 좋은 삶을 살아내며 좋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생의 분투를 포기할 수 없다. 거듭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다시 시작하고 꾸준히 밀어가는 것. 그것이 날마다 내게 주어지는 평범한 하루하루의 위대함이다. 나는 그 하루의 무게를 알고 있다. 군사독재에 맞서다 안기부 지하실 밀실에 끌려가 고문을 당할 때였다. 50여 명이 24시간 교대로 자행하는
고문장의 하루하루는 의지도, 생각도, 투지도 작용할 수 없는 오직 비명만이 가득한 새하얀 시간이었다. 그들이 요구하는 건 간단했다. 단 한 명만 풀어라. 그러나 만약 내가 한 명의 동지를 풀고 나면 그들은 최후까지 밀어붙일 것이었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그것을 뚫고 나가는 나의 주문은 단 한마디였다. 하루만 더, 하루만 더. 나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래, 오늘 하루가 나의 끝이다. 내 생의 마지막 하루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 더. 죽는 최후의 순간까지 하루만 더. 그렇게 24일이 지났던 것 같다. 인생이건 역사건 결정적 대목은 이 한마디가 아닐까. 하나만 더에 맞서 하루만 더. 사람은 하나만 더에 타협할 때, 그 하나가 꺾일 때, 하나하나 결국 자신을 다 내어주게 되는 것이니, 그리하여 나의 사명은 단 하루다. 우리 희망도 사랑도 혁명도 단 하루다. 하나만 더에 맞서 하루만 더. 그렇게 나는 오늘도 하루하루 첫 마음의 길을 걸어갈 뿐이다. 수천 년의 하루가 터무니로 이어져 온 저 멀고 높은 지구 마을들을 걸어다니다 첨단 도시로 돌아올 때면 나는 아득한 생의 시차를 앓고 난다. 너무 빠른 속도와 폭포 같은 정보 속에서 누구나 다 알고 똑똑해진 시대다. 그럴수록 삶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능력이 고갈되어 가고 있음을 느낀다. 그것은 감동할 줄 아는 힘과 감사하는 힘, 그리고 감내하는 힘이다. 살아있는 인간에게 있어 오늘 하루는 반복되는 일상임과 동시에 전적으로 새로운 창조의 날이다. 하루하루가 최초의 날이고 하루하루가 신생의 지평이다. 이 새로운 하루가 주는 인연에 감동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감사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감내하는 힘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고통의 바다가 되고 만다. 그 우울과 불안과 허기를 채우기 위해 재미와 마취와 소유의 중독으로 하루하루 시들어갈 뿐이다. 갑갑하고 피로하고 단조로운 일상이 엄존할지라도 이 지상에서 나의 하루하루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신비롭고 장엄한 것일 수 있음을 나는 강렬히 느낀다. 우리는 삶이라는 선물을 마음껏 누려야 한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남김없이 살아야 한다.
인생의 골수까지 맛보며 살아낸 시간. 여정의 놀라움과 불꽃의 만남의 시간. 눈부신 절정 체험이 내면의 느낌으로 새겨지는 시간. 영원의 시간으로 합류하는 생의 시간. 그 긴 하루를 살아야 한다. 오늘 하루 얼마나 감동하며 깨달았는가? 얼마나 감사하며 나누었는가? 얼마나 감내하며 사랑했는가? 그리하여 오늘 하루 얼마나 더 나아진 내가 되었는가? 일도, 사랑도, 혁명도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지금 여기의 하루, 진정한 나로 살아있는 하루, 그토록 애써온 노고와 눈물로 걸어온 날들이 내적 성숙으로 익어 받쳐지는 생의 하루가 아니겠는가. 그러니 항상 노래를 부르기를, 먼저 미소를 짓기를, 귀를 크게 열어놓기를,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지기를, 새로운 눈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알아보기를, 탁 트인 호감으로 마주 걸어오는 인연의 신비를 맞이하기를, 곱고 선한 마음으로 불의 앞에 아니요 거절하기를, 나는 이 모든 것을 나보다 먼저 죽은 동지들과 죽은 나의 어머니와 나보다 더 참혹하고 고독했던 선배 혁명가와 순교자들에게 배웠다. 그리고 나보다 더 가난하고 힘든 처지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고 사랑하고 서로 돕고 나누고 나무를 심고 꽃을 피워내는 여기 사진 속 사람들에게 배웠다. 이 필사적인 자기 홍보와 인정 투쟁의 시대에 누가 보아주고 알아주지 않아도 허리 숙여 심고 기르며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 어떤 대가와 보상이 없어도 나직이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의 사람들. 상상하기 힘든 고통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결코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함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카메라를 든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은 그 숨은 빛의 사람을 알아보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일밖에 없으니, 나의 사진과 글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하루 속에 살아있는 좋은 삶의 원형과 고귀한 인간성을 알아보고 그 희망의 씨알을 그대 순정한 가슴에 전해주는 것이니, 지금 여기 지구 인류의 다양한 하루를 마주하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내 안에 이미 있는 빛나는 길을 찾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하루, 긴 하루, 나만의 다른 하루를. 나는 하루하루 살아왔다.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내하며.
2019년 10월 박노해. 여명에 물을 깃다. 여명은 생의 신비다. 밤이 걸어오고 다시 태양이 밝아오면 오늘 하루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에티오피아 고원에서 하루의 시작은 먼 길을 걸어 물을 길어오는 것. 이 물로 밥을 짓고 몸을 씻고 가축의 목을 축이리라. 짐을 진 발걸음은 무겁고 느리지만 이 삶의 무게에 사랑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감내할 힘이 생겨나느니 나는 하루하루 살아왔다.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내하며 첫 잔에 햇살을 담아. 높은 산마을의 일과는 해 뜨기 전에이다. 여명 속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따고 가축을 먹이고 마당을 쓸고 오늘 할 일을 훌쩍 해내버린다. 이윽고 태양이 떠오르면 몸을 씻고 차를 끓인다. 모닥불 연기에 물고기가 고소하게 말라가고 식구들끼리 찻잔을 건네며 담소를 나누는 아침. 어둠 속을 떨며 걸어온 인생은 알리라. 아침에 눈을 뜨면 햇살에 눈부신 세상이 있고 나에게 또 하루가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큰 경이인지. 햇살을 담은 차를 마시며 서로의 웃는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씨앗을 심는 사람. 세계에서 화산이 가장 많은 땅 인도네시아. 혁명의 날이 그러하듯 화산 폭발은 두려움과 동시에 비옥한 대지를 선물한다. 아침 안개 속에 시감자를 심어가는 나당의 농부들. 살아있는 인간은 날마다 무언가를 심고 씨 뿌려간다. 말의 씨앗인 말씨로도 마음의 씨앗인 마음씨로도 세상 깊은 곳에 좋고 나쁜 씨앗을 심어간다. 겐지스 강의 여인들. 겐지스 강가의 공사에 나선 일용직 여성들이 무거운 돌을 이고 불볕의 대지를 걷는다. 지상의 어떤 기둥보다 더 강인한 살아 움직이는 기둥이 되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것만 같다. 가난 속에서도 내면의 빛과 기품을 잃지 않겠다는 듯 빨강, 파랑, 노랑, 하늘빛 사리를 날리며 느릿느릿 곧고 치열한 걸음으로 차별의 세상을 걸어나간다. 눈부신 지상의 시간. 새벽부터 캄캄한 지하 갱도에서 일한 광부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뜬다. 지상은 내게 늘 눈이 부셔 눈물이 나요. 오늘도 세상은 해가 떴구나. 오늘도 내가 살아나왔구나. 12살 때부터 광부로 일을 했어요. 어른들이 못 들어가는 좁은 갱도를 개척했지요. 지상에서 산 날보다 지하의 날들이 더 많았네요. 세상이 조금은 더 환해진 거겠죠. 지상의 환한 햇살만 보면 그냥 눈물이 나요. 날라리 선생의 참교육. 만년 설산을 지나온 바람은 시리지만 맑은 햇살에 사과알은 빨갛게 익어가고 이곳에 정말 드문 젊은 여선생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야외 수업을 한다. 지금이 햇살과 바람이 제일 좋을 때니까요. 이런 날은 공부는 짧게, 노는 건 길게. 아이들이 계절의 축복을 마음껏 누렸으면 해요. 미래를 위한다고 오늘을 포기할 순 없잖아요. 하루하루 제때제때 다 살아야 삶이 아닌가요? 그래서 저를 날라리 선생이라 부른대요. 호호. 나무를 키우는 소녀. 황량한 풍경이 끝없이 펼쳐지는 파키르 오지 마을. 사막화로 강물이 마르고 땅이 마르고 나무가 죽어가자 하나둘 마을 사람들도 도시 노동자로 떠나갔다. 마을을 살리기 위해 가난한 주민들은 흔하게 널린 갈대를 엮어 만든 바구니를 팔아 나무를 심어가기로 했다. 해가 기울녘 불볕에 땅에 심겨진 어린 나무에 물을 길어다 주는 건 소녀의 하루 의례다. 내가 태어나던 날 아빠는 오크나무를 심었어요. 20살이 되면 나무 그늘에 앉아 책을 읽자고. 100년이 지나면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300년이 흐르면 푸른 숲을 이룰 거라고. 그러니 대를 이어 가꿔가도록 잘 일러야 한다고요. 소중한 것들은 그만큼의 시간과 공력을 필요로 하는 법. 우리 삶은 긴 호흡으로 푸른 나무를 심어가는 것.
황야에 걷는 독서. 늑대와 승냥이가 출몰하는 황야의 오지길. 멀고 먼 길을 걸어 학교 도서관에서 한 권의 책을 빌려오는 아이는 시간도 있고 무서움도 있고 걷는 독서 중이다. 책이란 먼 데서 친구가 보내온 두꺼운 편지. 그 편지를 따라 다른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비밀한 모험이자 시공을 넘어선 불꽃의 만남. 그리하여 참된 독서란 황야의 야수보다 더 아슬아한 전율임을 아는 듯 아이는 내면의 불을 들고 고요히 세상을 횡단하고 있다. 하루의 일을 마치는 인사. 중국의 급격한 경제개발로 티베트에도 경운기와 트랙터가 보급됐지만 많은 티베트인들은 여전히 말이 끄는 쟁기를 쓴다. 동력 기계를 쓰면 땅이 굳을 뿐 아니라 빚을 지게 되고 무엇보다 오랜 세월 식구처럼 동행해온 말이 있기에 종일 땅을 쟁기질한 농부가 가만히 말을 안아준다. 이 하루도 고생 많았네. 우리 서로 수고했네. 자네가 없이는 나도 오늘 일을 못했을 것이네. 오늘도 장하고 고맙네. 고단한 말도 슬며시 주인에게 기댄다. 석양빛의 라자스탄 여인. 불타오르던 태양이 순해지는 석양역. 하루 일을 마친 라자스탄 여인이 몸을 씻고 사리를 거두어 드린다. 지는 태양을 바라보는 건 왠지 슬퍼요. 그래도 지는 게 아니고 돌아오는 거니까요. 지는 하루를 슬퍼하지 말 일이다. 하루를 남김없이 살아낸 자는 죽음보다 깊은 단잠을 자고 나면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이 차오르니 자전거를 타고 귀가할 때 예전에는 천국이라 불렸으나 지금은 지옥이라 불리는 땅 파키스탄. 마중 나온 아이를 태우고 노을길을 달린다. 오늘도 폭음이 울렸지요. 오늘도 곡절이 많았지요. 그래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이들 먹을 걸 구해들고 귀가할 수 있어 오늘도 감사한 날입니다. 지구 위에는 오늘도 살아있음과 일용할 양식을 구해가는 것만으로도 그냥 고맙고 눈물 나는 그런 하루가 있다. 다시 길 떠나는 새벽.
먼 길을 걸어온 사람은 알리라. 오늘도 길 찾는 사람은 알리라. 여기가 나의 정처가 아님을. 나만의 다른 길이 부르고 있음을. 아, 나는 두 세상 사이의 유랑자. 걸으면서 길을 찾는 순례자. 하루하루가 좋은 날이다. 다시 새벽에 길을 떠난다. 하루, 박노해 사진 에세이. 저자 박노해. 펴낸 곳 느린 걸음. 안녕하세요. 햇빛소리 느래랑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무엇인가요? 자신에게 놓인 수많은 사연과 과제들에 따라 그 말은 아마도 다양하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사연과 과제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더라도 아침에 눈을 떠 밝은 태양을 볼 수 있다면 참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평범한 하루가 주는 선물. 자유롭게 여행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마음껏 얘기하며 웃고 평범해서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아,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고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고맙습니다. 예전만큼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어 고맙다고.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게 말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와 이 시간을 함께 해줄 책은 박노해 시인님의 사진 에세이 하루입니다. 이 책은 20여 년간 기록해온 사진과 글을 담은 박노해 사진 에세이 시리즈 출간 첫 번째 책이라고 합니다. 티베트에서 페루, 에티오피아 등 지구 인류의 다양한 하루를 담아낸 37점의 흑백 사진과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이 책에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한글과 영문이 나란히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번역을 해주신 안선재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님은 40권 이상 한국시와 소설의 번역서를 펴낸 한국문학 번역의 독보적인 대가라고 합니다.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시와 사진을 감상하며 영어까지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특별함이 아닐까 합니다. 책 표지는 양장본으로 되어 있으며 자연과 가깝고 편안함을 주는 예쁜 초록색이라서 자주 눈길이 가는데요.
글을 읽기 전 사진만으로도 뭔가 뭉클함이 느껴집니다. 사진이 전하는 하루의 감동과 감사함은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가 천국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럼 제가 느꼈던 하루를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같이 만나보실까요? 박노의 사진 에세이. 하루. 서문. 긴 하루의 생. 긴 하루였다. 나의 어린 시절은. 이른 아침 새소리에 눈을 뜨면 붉게 물든 감 잎사귀와 시든 꽃잎이 떨어진 마당을 쓰는 건 나의 일이었다. 대빗자루 자국이 난 정갈한 흙마당에 햇살이 빛나면 아침밥을 짓던 어머니가 마루에 나를 앉히고서 애썼다. 참 곱지야. 미소를 지었다. 물동이를 인 누나 뒤를 종종종 따라 샘터에 다녀와 찬물로 얼굴을 씻고 학교에 갈 때면 키 큰 수수와 해바라기가 선 논뚝길을 걸어가는 내 머리 위로 고추잠자리와 참새들이 나를 놀리며 따라다녔다. 교실에 앉아 창 너머로 흐르는 흰 구름을 바라보고 길 떠나는 기러기 떼를 바라보고 작은 도서관에서 허기진 배보다 더 허기진 꿈으로 까만 씨알 같은 활자들을 읽으며 시간도 잊은 채 가슴 콩닥이는 모험에 빠져들었다. 교문을 나서 장터를 지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곽꼬치랑 삼국화를 꺾어들고 집에 오면 암탉이 낳은 따뜻한 달걀을 거두어 바구니에 담아두고 장날이 오기를 손꼽아 보았다. 염소를 몰고 나가 방죽 풀밭에 묶어둔 채 동무들이랑 바닷물에 뛰어들어 놀다가 전어랑 숭어를 잡아 갈대잎에 꿰어 들고 와 얼른 부엌에 던져두곤 다시 뛰어나갔다. 정미소 마당에서 호박죽 내기가 걸린 형과 누나들 배구 경기를 소리질러 응원하고 기마놀이, 닭싸움, 공차기, 구슬치기를 하느라 해가 저무는 줄도 몰랐다. 얘야, 저녁 다 됐다. 밥 먹고 내일 또 놀으렴. 골목마다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하나 둘 저녁 연기 피어오르는 집으로 돌아가 밥을 먹고서 숙제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연필에 침을 묻혀가며 일기를 쓰다가 좋아하는 소녀에게 몰래 몰래 편지를 쓰고 지우며 비밀스레 가슴앓이 하는 밤이었다.
호롱불 아래 묵주기도를 하는 엄마 무릎에 누워 깜빡 잠이 들었다가 오줌이 마려워 일어나 어둠에 빛나는 총총한 별들을 바라보다 선듯한 바람에 으스스 돌아와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세상 모르게 단잠에 들었던 날들. 그 시절 우리의 하루는 긴 하루였다. 가난도 불운도 어쩌지 못한 충만한 하루하루였다. 달콤하고 기름진 것도 없고 재미난 기계와 텔레비전도 없고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없었지만 그 결여와 심심함이 오히려 인간적 풍요와 우애와 관심을 복돋고 자기 앞가림하는 능력과 더불어 사는 능력을 키워주던 시절. 여백과 여운이 넘치는 유장한 시간은 나를 주체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넉넉한 무대가 되고 상상력과 창조성과 이야기를 낳게 하고 어른들 몰래 아찔한 모험과 탐험의 열정을 불태우게 하던 시절. 그토록 풍요로운 가난과 그토록 빛나던 긴 하루가 우리에겐 살아있었다. 그러나 좋았던 시절만이 긴 하루가 아니었다. 상처와 고통의 시절도 긴 하루였다. 분단과 독재로 내 조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슬픔과 분노로 고뇌하고 노동하고 독서하고 조직하고 투쟁하던 나의 청년 시절 또한 긴 하루였다. 전쟁 같은 철야 노동의 시간, 서럽고 억울한 천대와 차별의 시간, 무력한 사랑의 패배와 좌절의 뼈저린 시간, 사로잡힌 짐승처럼 피 흘리던 고문장의 시간, 감옥 독방 속 시퍼런 수위에 갇힌 무기수의 시간,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도 긴장과 공포 어린 분쟁 현장을 누빈 시간, 사막과 광야와 만년설산 고원길의 막막한 시간. 나의 생은 참으로 긴 하루, 또 하루의 날들이었다. 해가 길어지고 해가 짧아지고 지나온 날보다 남은 날이 많지 않고 인생의 몇 단계 문을 통과하고 나면 알게 되리라.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은 아이가 자라듯 훌쩍 지나가고 찬란하던 청춘도 번쩍하고 지나가지만 그 무정한 세월도 어쩌지 못하는 긴 하루만은 내 안에 살아있음을
그 많은 하루하루 가운데 오로지 긴 하루만이 그립고 눈물 나는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 긴 하루만이 내가 진정 살아있었던 날이었음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오르려는 경쟁과 질주로 흘러가는 덧없는 인생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번 생의 결실로 주어지는 건 그 긴 하루의 날들이 아니겠는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그 긴 하루가 생생히 살아있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내 등을 밀어주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아니겠는가. 지난 20여 년간 나는 지상의 가장 멀고 높고 깊은 마을을 찾아다녔다. 지구시대의 유랑자로 지도에도 없는 마을을 찾아다녔다. 그랬다. 이 여정의 목적지는 처음부터 여기였다. 하루, 긴 하루, 다른 하루. 하루. 참으로 평범하고도 경이롭고 흔하고도 무서운 말이 하루다. 하나의 물방울이 온 하늘을 담고 있듯 하루 속에는 영원히 깃들어 있는 일일 일생의 하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하루는 저 영혼과 신성이 끊어진 물질에 잠긴 시간이 되고 말았다. 지금 시대는 돈이 없이는 살 수 없고 돈이 있어도 삶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로부터 인생은 늘 준비해서 또 다른 준비로 흘러가고 지금 여기의 삶은 미래를 위해 참고 견디는 고통의 연속이 되고 말았다. 인류 역사에서 오직 현대의 인간만이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를 위해 오늘뿐인 삶을 유보시킨다. 그러나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 오직 희망만이 있을 뿐. 내가 나 자신의 하루를 살지 않는다면 무언가 내 하루를 앗아가고 만다. 내가 나 자신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나를 연구해 자원으로 써먹어 간다. 모든 악의 세력이 지배하려는 최후의 목적지. 세계화된 자본 권력이 점령하고자 하는 최후의 영토는 나 개인들의 내면과 하루 일과가 아닌가. 그리하여 우리의 내면과 일상은 소리 없는 전쟁터다. 여기가 이 시대의 최전선이다. 나의 내면과 일상에서는 지금 악의 신비와 선의 도약이 투쟁하고 있다. 선도 악도, 사랑도 탐욕도, 아름다움도 비루함도 나의 내면과 일상에서 시작되고 그것으로 귀결된다. 이 문명의 근원 독점 시스템에 얽혀든 채 하루하루
나의 무력감을 절감하며 살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진정한 나를 찾아 좋은 삶을 살아내며 좋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생의 분투를 포기할 수 없다. 거듭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다시 시작하고 꾸준히 밀어가는 것. 그것이 날마다 내게 주어지는 평범한 하루하루의 위대함이다. 나는 그 하루의 무게를 알고 있다. 군사독재에 맞서다 안기부 지하실 밀실에 끌려가 고문을 당할 때였다. 50여 명이 24시간 교대로 자행하는 고문장의 하루하루는 의지도 생각도 투지도 작용할 수 없는 오직 비명만이 가득한 새하얀 시간이었다. 그들이 요구하는 건 간단했다. 단 한 명만 풀어라. 그러나 만약 내가 한 명의 동지를 불고 나면 그들은 최후까지 밀어붙일 것이었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그것을 뚫고 나가는 나의 주문은 단 한마디였다. 하루만 더, 하루만 더. 나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래, 오늘 하루가 나의 끝이다. 내 생의 마지막 하루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 더. 죽는 최후의 순간까지 하루만 더. 그렇게 24일이 지났던 것 같아. 인생이건 역사건 결정적 대목은 이 한마디가 아닐까. 하나만 더에 맞서 하루만 더. 사람은 하나만 더에 타협할 때, 그 하나가 꺾일 때, 하나하나 결국 자신을 다 내어주게 되는 것이니. 그리하여 나의 사명은 단 하루다. 우리 희망도 사랑도 혁명도 단 하루다. 하나만 더에 맞서 하루만 더. 그렇게 나는 오늘도 하루하루 첫 마음의 길을 걸어갈 뿐이다. 수천 년의 하루가 터무니로 이어져 온 저 멀고 높은 지구 마을들을 걸어다니다 첨단 도시로 돌아올 때면 나는 아득한 생의 시차를 앓고 난다. 너무 빠른 속도와 폭포 같은 정보 속에서 누구나 다 알고 똑똑해진 시대다. 그럴수록 삶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능력이 고갈되어 가고 있음을 느낀다. 그것은 감동할 줄 아는 힘과 감사하는 힘, 그리고 감내하는 힘이다. 살아있는 인간에게 있어 오늘 하루는 반복되는 일상임과 동시에 전적으로 새로운 창조의 날이다. 하루하루가 최초의 날이고 하루하루가 신생의 지평이다. 이 새로운 하루가 주는 인연에 감동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감사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감내하는 힘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고통의 바다가 되고 만다. 그 우울과 불안과 허기를 채우기 위해 재미와 마취와 소유의 중독으로 하루하루 시들어갈 뿐이다. 갑갑하고 피로하고 단조로운 일상이 엄존할지라도 이 지상에서 나의 하루하루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신비롭고 장엄한 것일 수 있음을 나는 강렬히 느낀다. 우리는 삶이라는 선물을 마음껏 누려야 한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남김없이 살아야 한다. 인생의 골수까지 맛보며 살아낸 시간, 여정의 놀라움과 불꽃의 만남의 시간, 눈부신 절정 체험이 내면의 느낌으로 새겨지는 시간, 영원의 시간으로 합류하는 생의 시간, 그 긴 하루를 살아야 한다. 오늘 하루 얼마나 감동하며 깨달았는가? 얼마나 감사하며 나누었는가? 얼마나 감내하며 사랑했는가? 그리하여 오늘 하루 얼마나 더 나아진 내가 되었는가? 일도, 사랑도, 혁명도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지금 여기의 하루, 진정한 나로 살아있는 하루, 그토록 애써온 노고와 눈물로 걸어온 날들이 내적 성숙으로 익어 받쳐지는 생의 하루가 아니겠는가. 그러니 항상 노래를 부르기를, 먼저 미소를 짓기를, 귀를 크게 열어놓기를,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지기를, 새로운 눈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알아보기를, 탁 트인 호감으로 마주 걸어오는 인연의 신비를 맞이하기를, 곱고 선한 마음으로 불의 앞에 아니요 거절하기를, 나는 이 모든 것을 나보다 먼저 죽은 동지들과 죽은 나의 어머니와 나보다 더 참혹하고 고독했던 선배 혁명가와 순교자들에게 배웠다. 그리고 나보다 더 가난하고 힘든 처지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고 사랑하고 서로 돕고 나누고 나무를 심고 꽃을 피워내는 여기 사진 속 사람들에게 배웠다. 이 필사적인 자기 홍보와 인정 투쟁의 시대에 누가 보아주고 알아주지 않아도 허리 숙여 심고 기르며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 어떤 대가와 보상이 없어도 나직이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의 사람들. 상상하기 힘든 고통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결코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함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카메라를 든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은 그 숨은 빛의 사람을 알아보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일밖에 없으니. 나의 사진과 글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하루 속에 살아있는 좋은 삶의 원형과 고귀한 인간성을 알아보고 그 희망의 씨알을 그대 순정한 가슴에 전해주는 것이니 지금 여기 지구 인류의 다양한 하루를 마주하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내 안에 이미 있는 빛나는 길을 찾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하루, 긴 하루, 나만의 다른 하루를. 나는 하루하루 살아왔다.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내하며. 2019년 10월 박노해. 여명에 물을 깃다. 여명은 생의 신비다. 밤이 걸어오고 다시 태양이 밝아오면 오늘 하루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에티오피아 고원에서 하루의 시작은 먼 길을 걸어 물을 길어오는 것. 이 물로 밥을 짓고 몸을 씻고 가축의 목을 축이리라. 짐을 진 발걸음은 무겁고 느리지만 이 삶의 무게에 사랑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감내할 힘이 생겨나느니 나는 하루하루 살아왔다.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내하며. 찻잔에 햇살을 담아. 높은 산마을의 일과는 해 뜨기 전에이다. 여명 속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따고 가축을 먹이고 마당을 쓸고 오늘 할 일을 훌쩍 해내버린다. 이윽고 태양이 떠오르면 몸을 씻고 차를 끓인다. 모닥불 연기에 물고기가 고소하게 말라가고 식구들끼리 찻잔을 건네며 담소를 나누는 아침. 어둠 속을 떨며 걸어온 인생은 알리라. 아침에 눈을 뜨면 햇살에 눈부신 세상이 있고 나에게 또 하루가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큰 경이인지. 햇살을 담은 차를 마시며 서로의 웃는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씨앗을 심는 사람. 세계에서 화산이 가장 많은 땅 인도네시아. 혁명의 날이 그러하듯 화산 폭발은 두려움과 동시에 비옥한 대지를 선물한다. 아침 안개 속에 시감자를 심어가는 나당의 농부들.
살아있는 인간은 날마다 무언가를 심고 씨 뿌려간다. 말의 씨앗인 말씨로도, 마음의 씨앗인 마음씨로도 세상 깊은 곳에 좋고 나쁜 씨앗을 심어간다. 겐지스 강의 여인들. 겐지스 강가의 공사에 나선 일용직 여성들이 무거운 돌을 이고 불볕의 대지를 걷는다. 지상의 어떤 기둥보다 더 강인한, 살아 움직이는 기둥이 되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것만 같다. 가난 속에서도 내면의 빛과 기품을 잃지 않겠다는 듯 빨강, 파랑, 노랑, 하늘빛 사리를 날리며 느릿느릿 곧고 치열한 걸음으로 차별의 세상을 걸어나간다. 눈부신 지상의 시간. 새벽부터 캄캄한 지하 갱도에서 일한 광부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뜬다. 지상은 내게 늘 눈이 부셔 눈물이 나요. 오늘도 세상은 해가 떴구나. 오늘도 내가 살아나왔구나. 12살 때부터 광부로 일을 했어요. 어른들이 못 들어가는 좁은 갱도를 개척했지요. 지상에서 산 날보다 지하의 날들이 더 많았네요. 세상이 조금은 더 환해진 거겠죠. 지상의 환한 햇살만 보면 그냥 눈물이 나요. 날라리 선생의 참교육. 만년 설산을 지나온 바람은 시리지만 맑은 햇살에 사과알은 빨갛게 익어가고 이곳에 정말 드문 젊은 여선생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야외 수업을 한다. 지금이 햇살과 바람이 제일 좋을 때니까요. 이런 날은 공부는 짧게, 노는 건 길게. 아이들이 계절의 축복을 마음껏 누렸으면 해요. 미래를 위한다고 오늘을 포기할 순 없잖아요. 하루하루 제때제때 다 살아야 삶이 아닌가요? 그래서 저를 날라리 선생이라 부른대요. 호호. 나무를 키우는 소녀. 황량한 풍경이 끝없이 펼쳐지는 파키르 오지 마을. 사막화로 강물이 마르고 땅이 마르고 나무가 죽어가자 하나둘 마을 사람들도 도시 노동자로 떠나갔다. 마을을 살리기 위해 가난한 주민들은 흔하게 널린 갈대를 엮어 만든 바구니를 팔아 나무를 심어가기로 했다.
해가 기울녘 불볕에 땅에 심겨진 어린 나무에 물을 길어다 주는 건 소녀의 하루 의례다. 내가 태어나던 날 아빠는 오크나무를 심었어요. 20살이 되면 나무 그늘에 앉아 책을 읽자고. 100년이 지나면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300년이 흐르면 푸른 숲을 이룰 거라고. 그러니 대를 이어 가꿔가도록 잘 일러야 한다고요. 소중한 것들은 그만큼의 시간과 공력을 필요로 하는 법. 우리 삶은 긴 호흡으로 푸른 나무를 심어가는 것. 황야에 걷는 독서. 늑대와 승냥이가 출몰하는 황야의 오지길. 멀고 먼 길을 걸어 학교 도서관에서 한 권의 책을 빌려오는 아이는 시간도 있고 무서움도 있고 걷는 독서 중이다. 책이란 먼 데서 친구가 보내온 두꺼운 편지. 그 편지를 따라 다른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비밀한 모험이자 시공을 넘어선 불꽃의 만남. 그리하여 참된 독서란 황야의 야수보다 더 아슬아한 전율임을 아는 듯 아이는 내면의 불을 들고 고요히 세상을 횡단하고 있다. 하루의 일을 마치는 인사. 중국의 급격한 경제개발로 티베트에도 경운기와 트랙터가 보급됐지만 많은 티베트인들은 여전히 말이 끄는 쟁기를 쓴다. 동력 기계를 쓰면 땅이 굳을 뿐 아니라 빚을 지게 되고 무엇보다 오랜 세월 식구처럼 동행해온 말이 있기에. 종일 땅을 쟁기질한 농부가 가만히 말을 안아준다. 이 하루도 고생 많았네. 우리 서로 수고했네. 자네가 없이는 나도 오늘 일을 못했을 것이네. 오늘도 장하고 고맙네. 고단한 말도 슬며시 주인에게 기댄다. 석양빛의 라자스탄 여인. 불타오르던 태양이 순해지는 석양역. 하루 일을 마친 라자스탄 여인이 몸을 씻고 사리를 거두어 드린다. 지는 태양을 바라보는 건 왠지 슬퍼요. 그래도 지는 게 아니고 돌아오는 거니까요. 지는 하루를 슬퍼하지 말 일이다. 하루를 남김없이 살아낸 자는 죽음보다 깊은 단잠을 자고 나면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이 차오르니. 자전거를 타고 귀가할 때 예전에는 천국이라 불렸으나
지금은 지옥이라 불리는 땅, 파키스탄. 마중 나온 아이를 태우고 노을길을 달린다. 오늘도 폭음이 울렸지요. 오늘도 곡절이 많았지요. 그래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이들 먹을 걸 구해들고 귀가할 수 있어 오늘도 감사한 날입니다. 지구 위에는 오늘도 살아있음과 일용할 양식을 구해가는 것만으로도 그냥 고맙고 눈물 나는 그런 하루가 있다. 다시 길 떠나는 새벽. 먼 길을 걸어온 사람은 알리라. 오늘도 길 찾는 사람은 알리라. 여기가 나의 정처가 아님을. 나만의 다른 길이 부르고 있음을. 아, 나는 두 세상 사이의 유랑자. 걸으면서 길을 찾는 순례자. 하루하루가 좋은 날이다. 다시 새벽에 길을 떠난다.